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제 넓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넓이 중에서는 특히나 핵심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핵심이 위아래, 그렇지? 위아래인 걸 이용하여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찾을 때 위에서 아래 뺀 거 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fx 빼기 gx의 정적분,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개념 넓히기에서 나왔던 거죠. 2차 함수가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 2차 함수 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a짜리인 2차 함수식. 이해가죠?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식에 그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때 이 둘러싼 넓이가 어떻게 나온다?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요게 뭐라고 그랬죠? 요게 폭이라고 했죠. 폭의 몇 제곱? 세제곱 까지는 예전에 해봤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기억나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넓이 찾는 게 있고, 2차 함수라서 좀 특수하게 넓이 나온 게 또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거기 개념 넓히기에 있는 2-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알아두면 편리한 것들이랄까. 일단은 318페이지에 있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면서 또 이것저것 한번 섞어보죠, 뭐, 수업하다가. 이제 2번 넓이를 구하시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2차 함수와 x축이잖아요. 그렇죠?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4라는 2차 함수와 x축, 둘러싸인 넓이. 얘가 이제 아래 블록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4에 x 더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편값이 각각 4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라는 건 얘를 지칭하는 거죠. 원래 정석대로라면 어떻게 풉니까? 이게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부 하나 붙여서 부를 바꿔서 이렇게 정적분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정적분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 넓이. 이렇게 안 하고 아까 했던 요 공식. 그렇죠? 6분의 뭐라고요? 최고차항 계수. 2차항의 최고차항 계수 1입니다. 절대값 곱하기 폭은 이게 5잖아요. 5의 세제곱.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25. 한 번에 풀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까 꼭 외워두고 쓰셔라. 뭐 그런 거죠. 이해 가죠? 2번은 3차 함수입니다. y는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거랑 x축. 지금 요 1번 풀 때도 봤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넓이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 절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절편.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교점이죠. 교점. 교점이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교점이. 지금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인 x절편 찾으려고 이제 가장 1순위로 찾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x절편 찾는다면 y 0 넣고 푸는 거니까 요 두 개가 x제곱으로 묶어서 x 빼기 1인 거 보이죠? 요 두 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빼기 1인 거 보이죠? x 빼기 1이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합차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해 가죠? 그럼 얘는 3차 함수고 절편값이 총 3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이런 모양인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순서대로 왼쪽부터 마이너스 2, 1, 2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 둘러싸인 부분은 두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는 그냥 함수와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3차 함수를 그대로 정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어우, 이거 굉장히 귀찮겠는데? 반면에 얘는 어때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하면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그러니까 바꾼 거를 더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 봐요. 빼기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이제 바꾼 거 저거죠. 똑같아요, 함수는. 이렇게. 빼기 4x 더하기 4dx. 이해 가지?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치? 뭐 이거 계산을 못하진 않을 테니까. 계산하셔서 정적분은 어쨌든 계산이 좀 많다. 분수가 좀 많다는 걸 이용해서 잘 유념해서 실수 안 나오게 계산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개념 넓히기 그 2-3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직사각형과 포물선 사이의 넓이의 비라는 개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할까?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그냥 2-3번을? 개념 넓히기? 안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해줄게요. 포물선입니다. 2차 함수. 그러니까 적당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축이 대칭축이 되도록. 그리고 직사각형을 여기 절편을 통과하고 꼭지점을 통과하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포인트는 이제 이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 이게 몇 대 몇이냐를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 이걸 파란색 넓이를 S1, 포물선과 AB로 둘러싼 넓이,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S2라 할 때 S1과 S2의 비를 구하는 거라서 이게 몇 대 몇이냐를 찾는 겁니다. 놀랍게도 항상 이 비율이 가로, 세로의 관계없이 항상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다시피 아무 수치가 안 나왔잖아, 그치? 여기가 좌표가 얼마인지 이런 거 하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절편을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놓을까 이렇게? 여기는 베타라고 쓸까 이렇게? 너무 알파 베타 위주인가? 여기는 그럼 좀 이따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럼 2차 함수가 일단은 절편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두 개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적당히 놨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쵸? 그쵸? 최고차항 계수는 적당히 만들어야겠죠? x에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베타를 쓸까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맞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인 거 혹시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저렇게 나오잖아요 좌표가. 그쵸?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일단은 가로가 2알파고 세로가 저거 아니야? 여기 양수예요, 참고로. 베타가 이게 음수라서, 그치? 이 위로 블록이라 요거 베타가 음수라서 요건 양수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S2죠? S2 넓이 같은 경우는 가로가 2알파, 세로가 저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그러니까 S2는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색칠한 넓이는 아까 공식으로 암기하고 했던 그거잖아.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싼 넓이. 그렇죠? 따라서 S1 색칠한 넓이는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베타입니다. 절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타의 절대값은 사실은 이거랑 같은 거인 건 이해 가요?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베타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렇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곱하기 폭은 2알파죠. 그러니까 2알파를 이렇게 세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3분의 4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이렇게 나갔다. 그치?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거 8알파 세제곱이니까 이게. 그치? 8알파 세제곱이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4가 돼가지고 계수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세제곱 베타. 이해가죠? 따라서 지금 S2분의 S1이죠? S2분의 S1을 하면은 S2가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베타고 S1이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세제곱 베타라서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알파 베타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도 없어지면 6분의 4, 3분의 2 번무수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대칭이니까 이 반쪽만 구해도 이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이 3이면 포물선은 이만큼. 그쵸? 그 얘기는 요 흰색 공간은 1만큼, 요 색칠한 공간은 2만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비율로 본다면. 이해가죠? 흰색 공간은 1만큼, 빗금친 공간은 2만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3이니까 3분의 2만큼 이제 뜻이 되는 거지. 이것도 이해가지?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연결하면 뭔지 알아? 봐봐. 요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직사각형 반 자른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직사각형 전체가 분수가 나오겠네? 다시 1대2라고 안 보고 이걸 2대4로 볼게요. 2대4로. 여기가 2면 색칠한 건 4입니다. 이해가죠? 근데 요 대각선 그어버리면은 직사각형 반 자른 거니까 각각 삼각형 넓이가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 삼각형 넓이를 3으로 볼 때 요 둘러싸인 넓이는 1, 여기 빈 공간은 2란 뜻이기도 해요. 이해가요? 이게 이제 2차 함수일 때 저 세 도형간의 넓이의 비입니다. 이해가나요? 세 도형간의 넓이의 비. 다시 할게요. 뭐라고요? 2차 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건 나중에 접선으로 응용된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은 요도형, 요도형, 요도형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그죠? 이게 넓이의 비가 2대 1대 3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조건 말이죠, 이게. 요거를 응용해서 이제 별별 넓이를 또 구할 때 써먹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것도 해줄게요. 추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 답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것도 나온 김에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까? 어때야? 관심 있어? 관심 없어? 나온 김에 한번 유도해 볼까 봐요. 하는 김에.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막 까먹은 게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나도 노트를 좀 적어놓긴 하는데 y는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2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있을 텐데 이 접선이랑 이 3차 함수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저 뒤에 있는 친구가 혹시 이걸 공식으로 알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뒤에 있는 친구? 좀 이따 물어봐야지. 일단 물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접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이건 우리가 배웠던 중간고사 시험법이잖아. 그치? 곡선 위에서의 접선 찾기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접선 방정식 중에 제 첫 번째 패턴이잖아요. 그쵸? 접점을 알 때.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죠,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먼저 도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도함수를 구하면은 3x제곱 빼기 2x입니다. 접점의 x좌표는 1이기 때문에 도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죠. 도함수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럼 y''에 1을 대입하면은 1 나오네요. 그쵸? 3 빼기 2니까. 일단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겠죠? 방정식 자체는 또 어떻게 나오죠? 방정식은 기울기는 1이야. 그리고 1,1을 지나가를 이용하면 y는 1x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 빼기 1 더하기 2니까. 이것도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저희 방정식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러면은 이걸 그리나요, 이제? 왜 내가 그리나요? 라는 얘기 하냐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뭐 1,2가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고 1,2가 이런 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접선은 그러면 이때는 접선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때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일 거 아니야. 얘랑 완전 다른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접선이 위에 있어요. 우리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 뭐가 된다 했어?
위에서 아래를 뺀다며. 이건 접선이 위에 있고 3차 함수가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3차 함수가 위에 있고 접선이 아래쪽에 있잖아. 얘인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찾죠? 그래프를 정말 잘 그리나요? 뭐 극대극소 찾고 등등등 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찾으면 될 것 같냐?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교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둘러싸인 넓이의 핵심은 교점이기 때문에 먼저 교점부터 찾는 겁니다. 교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단순하잖아. 이 3차 함수랑 이 1차 함수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둘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건 과정이야. 두 그래프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나중 일이고 일단 교점은 당연히 찾는 거잖아. 그러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랑 접선의 방정식 x 더하기 1이랑 같다. 하고 놓고 풉니다. 이항하면은 x세제곱 빼기 x제곱에 빼기 x 더하기 1은 0 되겠네요. 그렇죠? 3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요거 두 개 x제곱 묶어서 x 빼기 1이죠. 요거 두 개도 마이너스 묶으면 x 빼기 1이고요. 그렇죠? 그럼 x 빼기 1이 공통인수로 빠지고 남은 게 x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합쳤으면은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점이 보다시피 x는 1과 마이너스 1인데 1은 뭐야? 중근이잖아. 중근이 뭘 것 같아? 이게 접점 자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는 숫자고 플러스 1이 오른쪽의 숫자 아니야. 근데 플러스 1 쪽에서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맞다는 겁니까? 이쪽 그림이 맞다는 거거든요. 왜? 플러스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은 교점이니까. 이해 가요? 이거는 접점이 왼쪽에 있잖아. 교점이 오른쪽에 있고. 그치? 근데 지금 중근 나오는 쪽이 접하는 쪽인데 중근 나오는 쪽. 여기 1, 여기잖아. 1. 그쵸? 중근 나오는 쪽. 여기가 접점 좌표라서 접점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하는 그림인 얘가 맞는 거죠. 따라서 뭐가 맞아요? 구간은 인테그랄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고 누구서 누구 빼는 거라고? 3차 함수에서 접선 1차 함수를 빼는 얘의 정적분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기서 질문.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 시키지 마요. 왜 배웠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기억 안 나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참고로. 얘의 공식은 12분의 3차식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인 1 곱하기 폭은 얼마야? 2죠? 이 폭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폭이 1m에 2의 4제곱 16이죠. 답이 얼마예요? 3분의 4.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해도 돼요. 물론 적분해가지고 뭐 4분의 1 x 4제곱 빼기 하면 되겠죠. 그거 해서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게다가 이거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이거야.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본 적 없나?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거 우함수 기함수 아니야 이거. 어? 기함수 날리고 우함수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2배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나왔지만 보통은 이 공식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공식이.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냐 물어보잖아. 할 수 있겠어? 증명해볼까? 하지 마? 외우기도 싫어?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엄마 보고 싶다. 며칠 전에 엄마 봤는데 생일이어가지고 가족 모임 해가지고 또 회를 우거 먹었죠. 그럼 넘어갈게요. 증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 학생 때문이에요. 모든 거는. 원하지 않는다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따로 증명해 주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몇 개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뭐 이런 식으로. 4차 함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넓이도 있고요. 되게 많거든요. 할 때. 근데 그걸 다 하면 머리 빠지니까 보통은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외우고 풀거든요, 애들이. 특히나 이거는 반드시 필수, 거의 필수고 요건 약간 선택적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4번. 니들은 이제 빨리 끝내고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거겠지? 그치? 어? 수업 따위는 필요 없다. 나 안 그래도 1등급 나온다. 이번에 기말 때 1등급 안 나오기만 해봐. 중간고사 말아먹으신 분들 긴장하세요. 이 파트는 계산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억울해하는 계산 실수.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거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번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3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죠. 둘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다고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는 건 쉬워요. 극대극소 찾고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두 개를 같이 그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부터 고려하는 게 맞을까? 3차 함수니까 극대극소? 뭐 2차 함수니까 포물선? 꼭지점? 그게 아니라 제일 우선적인 고려는 바로 뭐다? 교점이라고요. 교점. 이 교점만 잘 파악돼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가 대충 보여요. 교점만 파악돼도. 교점 찾는 방법 뭐라 했습니까? 두 개 연립이죠. x세제곱 빼기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죠. 한쪽으로 이항되면은 x세제곱에 요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네. 능력. 그치? 셋 다 x 공통인수로 빠지고요.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꼴이기 때문에 x 빼기 2와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즉 교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뻔한 거예요.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가요? 교점이 3개라서 이렇게 세 군데 교점 나오는 거 보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마 저기 옆에 문제를 풀거나 나머지 문제 풀다 보면 아마 몇 번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점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은 예를 들어서 x는 뭐 0이라는 중근이 나오고 또 2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와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그걸 연립했는데 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어떻다는 뜻이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은 접하고 오른쪽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 이해 가요? 왼쪽은 접하고 오른쪽은 통과하는 느낌. 이런 느낌. 이해 가냐고. 이거 여러분이 적당하게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걸 보고. 이 교점의 x 좌표의 상태를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처럼 셋 다 다르게 나오느냐? 알파, 베타처럼 두 개는 같고 하나가 다르게 나오느냐? 알파, 베타처럼 이렇게 갖고 크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해 가죠? 교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왜 이게 필요한지 알아?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위에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위에 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는 거라며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적분을 해봐요. 양수가 나오면 다행이고 음수가 나오면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 애들이 잘 못할 때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따라서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는 모양을 정적분하는 거고 이렇게 0부터 2까지는 이제 반대로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그래서 2차 함수인 얘에서 3차 함수인 얘를 빼는 겁니다. dx. 물론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은 얘가 fx면은 얘는 마이너스 fx죠. 그러니까 둘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한쪽만 열심히 그 적분해가지고 원시함수 구하면은 이건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계산 생략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갔나요? 뭔 말인지? 뭐 내가 이렇게 막 넘어가도 다 쫓아올 수 있는 거지? 네. 예제 5번까지만 하면은 이제 넓이 얘기는 끝이야. 그럼 마지막 얘기하고 또 하면 오늘 끝내버릴 수 있겠는데 그냥 끝내버리지 뭐. 내일은 저기 연습 문제에 대한 질문만 받고 바로 마플 시너지 들어가야겠다.
참고로 다른 고위반들도 오늘 진도가 다 끝났어요. 오늘까지 해서. 평일반, 주말반 할 거 없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걔들도 내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거든. 여러분도 오늘 끝내버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여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2차 함수가 a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정확한 그림이 안 나오죠. 이게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a라고 해서 교점인 좌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x축, y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과 그 다음에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이 두 부분이 각각 a라 b라 할 때, 넓이를 a와 b라 할 때 a 대 b가 1대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a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인데 이거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고 되게 고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 좌표를 구해야겠죠. 하지만 구하기 정말 빡셀 거예요. 얘 때문에. 그쵸? 막 루트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형공식 써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 풀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2차 함수라서 대칭축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칭축이 얼마죠? 여기 대칭이 얼마입니까, 좌표가? 1이죠. 이해가죠, 대칭축. 대칭축 때문에 이 b라는 넓이조차도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넓이를 x, 오른쪽 넓이를 y로 하면 이 두 개 넓이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두 개 합친 게 b인데 그게 1대 2래. 뭔 얘기야? a랑 x랑은 1대 1 아닌가요, 그럼 넓이가? 그쵸? 뭔 말 이해 가죠? 넓이비가 1대 1이에요. 근데 a는 x축 위에 있죠. b는 x는 x축 아래에 있어요. 좀 이상하다. x는 x축 아래에 있어요. 이해 가요? 이 두 넓이가 똑같은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고. 그럼 뭔 뜻이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0 나오겠죠. 이해가? 0부터 1까지 요 2차 함수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a 정적분하면 이거 얼마 나온다? 0 나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이제 a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생각해도 되겠죠, 그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만나면 되게 당황하는 문제예요, 이게. 여기 좌표 어떻게 구하나 싶은데 여기 좌표랑 관계없이 위아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넓이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넓이 관련된 게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연습량으로 다 충분히 커버할 것 같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뭐 마풀 풀던가 뭐 기출 풀던가 하면서 또 만나면 되겠지 뭐, 그치? 각종 다양한 스타일들을. 마지막 단어는 속도와 거리. 요거 하기 전에 맨날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뭐? 너희들이 미분에서 배웠던 이 공식 세 가지 기억나? 이게 봐봐. 수학 2에 지금 수학 2에서 미분에서도 속도 관련된 공식이 있고요. 적분에서도 속도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에 들어가면요.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이 개념이. 이 개념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계속.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큰 틀은 안 변해요. 큰 틀이 뭐냐면은 일단 어떤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진다. 이걸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위치는 뭐 3차식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한 3차식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일단 기본 가정이. 자, 미분 쪽에서 공식 3개 배웠던 거 내가 한글로 써줄게요. 미분 쪽에서 배웠던 첫 번째 공식이 뭐였죠? 이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됐죠? 속도. 참고로 니들 이거 기말고사 초반 부분일 거야. 그치? 중간고사 때 뭐 극대극소까지 뭐 시험을 봤나? 아니면 뭐 접세 방정식까지? 그 이유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일 텐데 미분 끝자락에 가면 이거 한 번 더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때 배웠던 거니까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배웠던 거는 위치를 미분한 속도고요. 두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이 속도의 절대값이 뭐다? 속력이었죠.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좀 다른 것. 그치? 속도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방향을 보통 제시를 해요. 이렇게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방향에 큰 의미가 없어. 어쩌면 전진하면 후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지렁이 수준이라고 그렇죠? 지렁이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거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구분하지만 이제 미적분 가면 뭐가 된다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 즉 바닥을 빨빨빨빨 돌아다닌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여기서는 속도가 일로 가고 있고 여기서는 속도가 일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화해서 이제 그걸 표현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는 이제 이것을 X축 속도 따로 Y축 속도 따로 이렇게 따로 쓰는 좌표 개념을 이제 쓸 겁니다. 성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그냥 일단은 크기만 따온 게 속력이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가서는 속력을 또 다르게 좀 정의할 거예요. 사실 조금 다르게 정의할 건데 일단은 아직은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다. 왜냐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되기 때문에 절대값이면 무조건 양수니까요. 이거 이해 가요? 2번도? 3번이 뭐였죠? 3번이 뭐였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이 세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얘 같은 경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위치축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운동하는 건지 내가 그 바라보는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요? 이렇게 바닥에 붙어 여기 봐라. 이렇게 이 사람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귀. 이렇게 봐라. 그럼 이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간다로 보이지 않느냐 이게. 그치? 이렇게 보는 것도 알려줬고요.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거든요. 속도를 물리에서 어떻게 정의했냐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랑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의 변화랑 분의 얘의 변화랑이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 까먹었죠? 괜찮아요. 지금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을 테니까. 그치? 그럼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적분도 공식이 3개가 나올 거예요. 3개를 한 번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공식은 이런 겁니다. 아니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라며. 그럼 저걸 거꾸로 쓰면 뭐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 위치가 나오죠. 그리고 부정적분이죠.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하지만 적분상수 C가 붙죠. 그럼 C는 뭐 할 때 쓸까? 어떻게 우리가 C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보통 출발할 때 위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C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 출발한다는 것은 T가 0일 때라는 뜻 아닌가요? 그쵸? 0이 0초 후 이런 것처럼. 그치? 0초 후 위치. 이게 출발 위치 아니야? 얘가 출발을 원점에서 하는지 5에서 하는지 마이너스 10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이 C값이 바뀌는 겁니다.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게 바로 초기 위치라는 얘기죠. 조금 이따 나올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해 가죠? 요거는 1번을 그냥 거꾸로 한 거에 불과하잖아 지금. 그치? 이해 가지? 그리고 시간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적분할 때는 dt, t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해감? t처럼 안 보이는데? 이해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정적분은 뭘까요? 속도 정적분. 그럼 봐봐. 정적분은 뭐 하는 거라 했어? 일단 원시함수를 구해서, 그치? 그러니까 위치를 구한 다음 뭐 하죠? 여기에 각각 B와 A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빼란 뜻이 되는 거네. 그치? 뜻이.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럼 조금 더 말을 좀 살을 붙여볼까? 이게 뭐냐면요. 시간이 B일 때의 위치. 이해 가요? 에서 시간이 A일 때의 위치를 빼란 뜻이에요. 그쵸? 이해 가냐고. B의 위치라는 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초일 때의 위치에서 1초일 때의 위치를 뺀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그게 뭐겠어 그러면 이게. 물리에서 배웠지. 뭐로 배웠어? 물리. 너는 물리 안 배웠어 임마? 물리 뭐라고 배웠어? 안 배웠다고?
물리 배웠어? 뭐라고 배웠어 이거를? 위치에서 위치 빼는 거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위치의 변화래야.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죠. 줄여서 보통 변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무엇을 구하시오. 예를 들어서 위치를 구하시오 하면은 1번으로 풀어도 돼요. 그리고 2번을 응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위치를 구하시오 할 때. 왜냐면은 봐봐. 위치라는 거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초기 위치,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5에 서 있어.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4인 거야. 그럼 얘는 어디 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4만큼 증가하는 곳에 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 그치? 뭔 말 이해가죠? 처음엔 5에 있는데 나 4만큼 변했어. 그거 두 개 합산하면 뭐야? 얘 9에 가 있구나.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위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초기 위치가 문제에 나와 있고 정적분, 위치 변화량이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을 합치면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요겁니다. 이게 문제에 따라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게 편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문제에 따라서는. 아마 여기 풀이에는 아마 대부분 이걸로 풀었을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또 먹힐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위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 가요? 이건 지웁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A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B라는 위치까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차이를 아까 얘기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중간에 어디를 들렀던 말던 관심 없이 처음에는 여기 있었고 나중에는 여기 있다. 그 두 개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죠?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변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얘의 실제 이동거리는 어떻죠? 실제 이동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진 이만큼 플러스 여기서부터 요만큼 또 후진 플러스 다시 얘부터 여기까지는 전진. 요 세 개를 덧셈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덧셈을 해야 되는 게 이동거리인 건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는 달라요. 보다시피 이동거리는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늘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위치 변화랑 달라. 이게 아마 물리 처음 배울 때 둘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이게 대체 뭐야? 아마 그것 때문에 한참 물리할 때 고민이었나요? 왜냐면 나 때는 무슨 내가 무슨 무슨 꼰대짓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나 때는 물리를 2학년 처음 배웠거든. 처음 들어와서 물리를. 근데 수학에서의 미분적분을 2학년 후반 때 배우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 미적분 배우기 전에, 이런 개념을 배우기 전에 물리에서 이걸 먼저 배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거야. 변이가 뭐야? 저건 뭐고 저건 뭐야? 모르겠어 하는데 두 개가 병행해서 배우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두 개를 같이 진도 비슷하게 나가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 물리 배우고 배우니까 이해가 되지. 물리 안 배운 친구 이해가 돼요? 요 둘이 다른 거 이해 갑니까? 근데 보세요. 만약에 A부터 B까지 가는데 무조건 직진만 해. 이해가? 그러니까 후진 없이 전진만 해. 계속. 그럼 어떨 것 같아? 위치의 변화 개념이 뭐랑 똑같아요? 이동거리랑 똑같아요. 이때는. 그쵸? 예, 그러니까 후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확실히 이동거리가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쵸? 하지만 전진만 한다면은 위치도 이만큼 변화했죠? 이동거리도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전진만 한다면. 그걸 잘 살펴본다면 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만 나와요. 그쵸? 그렇잖아요? 0 이상만 나오죠. 따라서 속력을 정적분한 건 뭘까요? 속력을 정적분. 바꿔 말하면은 이거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인 겁니다. 그렇죠? 속도의 절대값 정적분. 이게 뭘 것 같아요?
마치 한쪽 방향으로만 달리는 위치 변화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모르겠어? 이게 바로 이동거리죠. 움직인 거리. 이해가? 그래서 총 세 가지를 배우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겠어? 하나는 부정적분, 하나는 정적분, 하나는 절대값 정적분이에요. 셋의 차이를 알겠냐고. 셋 다 피적분 함수 자리가 다 속도입니다. 다 속도예요. 피적분 자리가 다. 하나는 속도 절대값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엇을 쓰냐에 따라 그냥 부정적분, 정적분, 그리고 절대값 정적분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면은 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끝나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비슷하게 써요. 이 개념이. 까지 알면은 이제 수투 끝입니다. 기말고사 100점은 개뿔. 100점은 개뿔. 이해 갔어? 자, 요걸 바탕으로 그러면 문제를 몇 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52분이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